보통 우리가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모두가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내가 식당을 하는 이 사람들도 오늘 매상에 막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너무너무 내야 되고 부담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1976년에 말괄량이 삐삐의 이 저자이죠. 스웨덴의 대표적인 작가 아스트라드 린드그렌이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폰페리포사라는 동화 작가예요. 이 양반이 200만 크로나에 이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92.5%예요. 92. 뭐예요? 그러면 185만 크로네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복지세 10만 8천 크로네가 또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저런 명목에 추가 세금이 3만 7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5천 크로나가 남는 거죠. 200만을 벌어서 5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이제 2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한 63만 원 남았다.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건 소설. 아, 소설. 그래서 이 폰페리포사는 결국 나라 금고를 털 수의 지렛대를 사기로 했는데 이거를 일해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구걸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겠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생활지원금 나오니까 이게 더 낫지 않아? 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가상의 이제 나라긴 하지만 사실은 린데그렌이 부담했던 세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되게 많이 붙였어요. 왜요? 뭐냐면 자영업자들은 사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대기업은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임금도 주고 노동 규율도 지키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규칙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으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세금도 오늘 현금 장사니까 오늘 인마이 포켓 하고 싶고. 인마이 포켓 좋네요. 전문 용어네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사회에서는 경제 운용의 주체는 누구냐?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자꾸 대기업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일하면 받자.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뭐 보통 이야기하죠. 자동차 공장에서 타이어를 끼는데 왼쪽 타이어는 정규직이 끼고 오른쪽 타이어는 비정규직이 끼는. 그러면 여기는 이를테면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이야? 근데 스웨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커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자동차 회사 있죠. 돈 잘 버는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직원 있을 거고 적자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럼 임금이 어디가 높겠어요? 잘 버는데. 그렇죠. 대기업이 많겠죠. 그런데 스웨덴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스웨덴식은 다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들죠. 아니 그러면 올해 임금 5% 인상. 근데 돈 못 벌던 회사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러면 스웨덴은 그럼 망해. 망한다고요? 맞아요. 그 사회에서 합의한 임금을 주지 못할 기업들은 망하는 거야. 창업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요. 근데 대기업은 또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벌면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이 낼까요?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까요? 스웨덴. 당연히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재 20.6%예요. 우리보다 싸요. 뿐만 아니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죠. 스웨덴은 아니에요. 스웨덴은 직원 5명 있는 기업이나 직원 5,000명 있는 기업이나 세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부유세도 2007년에 없어졌어요. 스웨덴이 왜 이러느냐? 돈 가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 안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한테 준 임금을 가지고 또 세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분들은 얼마나 낼까?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래서 6%부터 45%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스웨덴 한번 보실까요? 뭐야 왜? 에? 이게 뭐야? 32%. 뭐 5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우리 돈으로 뭐 한 7,9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32%예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벌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때 국가가 쓱 등장해서 그거보다 더 버는 거. 그러니까 1억을 내가 번다 그러면 7,900만 원을 초과하는 2,100만 원이 있죠. 그 2,100만 원에 대해서 2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건 국가목. 그러면은 8천만 원을 정도를 받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344만 원 정도를 소득세로 내셔야 돼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한 4,16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돈을 적게 벌던 많게 벌던 다 가차없이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축적해서 막 뭐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지. 이런 꿈이 있을 그 맛이 텐데 있지. 그 맛이 있는데 되게 열심히 좀 안 날 수도 있겠다. 아, 이 정답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훨씬 많은데 진짜 다른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단돈 46,000원이면 스웨덴 국민들은 전 국민의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전화번호. 전과기록. 하루 식사? 정답은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예. 전 국민의 소득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세금이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얼마 버는지 옆 사람한테 절대 말씀 안 하시죠. 저도 예. 오빠 많이 벌어요. 너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진짜 형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형이. 하지 마.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아, 억울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옆에서 계속 쏘라 그러잖아. 나 지금. 진짜 많이 버나 보다.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지금. 그러시구나. 어마어마해. 스웨덴에서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다 공개해요. 뭐야? 아 근데 싫다. 근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19세기 때부터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공개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인명 전화번호 있었죠. 사람 이름 쫙 나와 있는 거. 아 옛날 그 전화번호부처럼. 와, 저게 책으로 있어요? 와, 소름이다. 그래가지고 인명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 이 옛날 거니까 소득 얼마,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뭔가 막 결혼하려고 장인어른 인사로 가. 자네 이름이 뭔가? 얼마 벌었어? 아하. 그럴 수 그럴 수 있을 것 있겠네. 같아. 근데 그래서 이건 되게 옛날 책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어머,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었네.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임금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쟤 얼마 받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위에 부장님 얼마 받나? 이걸 알아야 나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처럼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와. 그래서 월 구독료 6,400원을 딱 내면 매월 본인이 10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 세금 정보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보유 차종, 그다음에 연식, 그다음에 뭐야? 집 크기, 어머. 그다음에 자가 여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 다. 와.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정보를 공개해서 그걸 투명하게 다 거둬야만 복지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는 이건 공공 정보예요. 아, 진짜 근데 지금까지 딱 얘기 들으면은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진짜 다 감추지 않고 다 그냥 오히려 홀가분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 있는 거죠.